자, 34강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제국주의의 출현과 서구열강의 침탈 들어가 볼 거고요. 자, 제국주의라고 함은 정말 많은 식민지를 개척해 나가려는 서구열강들의 팽창 정책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마음 아파. 우리도 제국주의 열강한테 침략을 당했었습니다. 바로 일본 제국주의예요. 그게 일제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픔을 겪은 적이 있었던지라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그런 파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제국주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지도를 파헤쳐 보도록 할 건데요. 요거 어느 대륙이게? 아프리카. 맞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인데요. 우리 아마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요런 식으로 세로로 계속 식민지 팽창 정책을 벌이는 거, 우리 파란색으로 교과서에는 표시되어 있는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 위로도 내려오고 요렇게 가고 정말 많이 이동하는 그런 가로로 이동하는 왕국, 그게 바로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 먹고 있는 상황, 땅 따먹기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프랑스는 이렇게 가로로 계속 가면서 영토 확장을 하고 있는 거고, 영국은 위아래로 계속 먹으면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얘네 어떻게 되겠어? 결국에는? 만나겠지. 중앙에서 만나겠지. 그게 바로 파쇼다였어요. 중간에서 만난 거. 이게 바로 파쇼다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침탈당하고 분열당하고 식민 지배되는 그 과정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필기하도록 할게요. 자, 내가 거기 표에 잘못 그려놨어. 산업혁명 아니고 제국주의로 바꾸세요. 자, 제국주의 1번 배경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제국주의나 이런 사상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인식이었냐면 당시에 두 가지의 사상이 있어요. 써볼게요. 인종주의입니다. 우월한 인종이 있고 덜 우월한 미개한 인종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특히 백인들이 우월하다고 봤고요. 흑인들은 뒤떨어진 인종이라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인종주의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얘들아 어떤 인종이니? 대부분 흑인종이지. 그래서 아프리카는 식민 지배 당해도 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요 사상,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고안해낸 이상한 논리였고요. 다윈의 진화론 알지? 계속 사람은 진화해 온다라는 거잖아. 사회 진화론은 뭐냐면 그런 인간의 약육강식을 대입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뭐 해도 좋다? 지배도 좋다. 이게 무슨 개논리야. 이게 무슨 논리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야, 우리 그러면 식민지 만들어도 상관없는 거네? 걔네 약한 나라잖아. 이렇게 정당화해버리는 수단이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일 먼저 됐던 대상이 바로 아프리카였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분할 첫 번째. 쌤이 아까 지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영국이랑 프랑스가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갔었잖아. 우리가 이거를 무슨 정책이라고 부르냐면 영국의 종단 정책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당시에 카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케이프타운을 연결하는 그런 가상의 선을 그려놓고 그렇게 종단 정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세계 그런 C다 해가지고 삼시 정책이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우리 이제 이의개정 넘어오면서 사라진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종단 정책으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가로로 영토를 계속 넓혀 나갑니다. 우리가 요거를 횡단 정책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 할 때 횡렬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 그래서 횡단 정책 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제리에서 마다가스카르까지 연결하는 그런 가로로 계속 넓혀나가는 정책을 펼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얘들아, 가로, 세로 어떻게 충돌하게 돼 있어? 가운데서 충돌하게 돼 있지? 그럼 하나의 지역에서 만났네. 그 지역이 어디라고? 파쇼다. 맞습니다. 파쇼다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아, 파쇼다 지역에서 영국이랑 프랑스가 만났네. 그럼 누가 이겼을까 생각해 봤는데 누가 이겼는지 기억나? 영국? 아, 잘 안 나지. 영국 아니에요. 프랑스도 아니에요. 중립죠. 아무도 못 이겼어요. 왜냐하면 이 파쇼다 사건은 서로 너무 이렇게 전쟁으로 번질 것 같자 그냥 서로 그냥 제지하고 그냥 서로 알아서 잘하자.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충돌만 하고 그냥 종결됐어요. 노잼. 무승부 났다. 네, 무승부 난 거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어떤 국가들이 식민 지배를 당했었냐면요. 벨기에 있지. 이 벨기에, 야 근데 벨기에도 전에 독립한 국가면서 얘네들도 그 아픔을 알면서 식민 지배를 한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벨기에령 콩고라고 돼 있죠. 어디 식민 지배한 거야? 콩고예요. 레오폴드 2세 때였습니다. 아이고. 근데 얘들아, 이 레오폴드 2세는 좀 집중을 해볼 만해. 나 진짜 레오폴드 2세 얘 쌍놈의 새끼거든. 잘 들어봐. 이 레오폴드 2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끔찍하게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이 정도를 할당량을 채워야 돼. 이 정도의 농작물을 캐와야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이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사람의 손을 잘라요. 손을 자르고 두 번째 날에도 안 돼 있다. 팔을 자르고 그 다음 날엔 죽여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을 죽이면서 만약에 계속 상습적으로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 그게 실수이든 고이든 못 채웠다. 그러면 팔을 자른다, 아니, 손을 자른다 했잖아. 그리고 아내를 죽였어. 아내는 문제야. 그리고 그 다음은 자식을 죽여. 그리고 놀라운 거는 너무 잔인한데 그 자식의 시체 있지. 거기서 신체 일부 부위를 잘라가지고 갖다 줘. 얘는 아직 손만 잘린 상태잖아. 맨정신에 그걸 봐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굴렸던 게 레오폴드 2세예요. 쌍놈의 새끼예요. 그러면서 콩고에 있는 사람들도 식민 지배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아무런 감정이 안 드니? 네. 너무 놀랍지 않아? 부모는 안 죽였어요? 근데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기록상 그렇게 좀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식민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 같은 데 보면은 다 나와 있을 텐데 독일은 주황색으로 돼 있죠. 카메룬이랑 토고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식민 지배를 합니다. 뭐 카메룬, 토고 이런 지역 적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앙골라 지역을 포르투갈, 앙골라, 앙골라? 골라? 앙골라? 미안. 드립 치면은 또 갑분싸 될 것 같아서. 자, 6번째 중요한 거 봅시다. 모로코 사건이라는 것이 터져요. 자, 모로코 사건은 뭐였냐면 뒤늦게 이 아프리카 분할에 참여하려고 했었던 독일을 제지한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모두 제지를 하게 됐었는데 이 모로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독일하고 프랑스가 싸운 거였거든. 그런데 프랑스 플러스 영국이 힘을 합쳐줬어요. 근데 독일이 이때 남겼던 기록이 너무 웃기다. 그래서 준비하다가 찾아봤는데 독일이 원래는 프랑스가 유럽에서의 왕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네들이 왕따인 것 같다고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서 너무 웃겼어. 모로코 사건. 아무튼 분명히 영국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프랑스 편에 가가지고 결국에는 모로코 사건에서 독일이 항복했다는 그런 아주 깜찍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프랑스가 찐따인 줄 알았는데 내가 찐따였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거고요. 자, 그 다음 3번째. 아시아의 분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시아의 분할. 당시에 인도 지역에서는 당시 미얀마가 이제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 미얀마 쪽에 우리 지도 아마 있을 거야. 그쪽에 벵골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벵골. 근데 그 벵골이랑 프랑스랑 힘을 합쳐가지고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려고 했었거든, 당시에. 그래서 프랑스랑 벵골이 힘을 합쳐서 영국을 막아냅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영국이 이겨버렸어. 힘이 너무 센 거야. 그래가지고 1번 영국이랑 프랑스랑 벵골 연합군이 싸운 거야.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플라시 전투라고 얘기를 해요. 뭐예요? 프랑스랑 벵골. 그래서 이 프랑스랑 벵골이 졌고요. 결국에는 막아내려 했으나 영국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국은 이제 뭘 식민 지배하겠어? 맞습니다. 인도를 영국이 이제 식민 지배하게 되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베트남이랑 라오스 이런 국가들이 있지. 그런 국가들을 우리가 합쳐서 인도차이나라고 부르거든. 인도차이나 반도. 그 인도차이나의 연방을 수립을 해. 인도차이나 연방을 수립하고 그 통째로 베트남이란다. 미쳤네 이거. 프랑스가 식민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도 원래 인도를 먹고 싶어 했는데 밀려난 거거든, 영국한테. 그래가지고 2번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연방 여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먹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는
조선 땅. 하와이는? 미국 땅. 맞습니다. 이때 하와이, 괌 이런 데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괌 지역을 먹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지역 있지. 그 필리핀도 미국이 가져가 버렸어. 어떻게 가져갈 수 있었냐면 원래 필리핀은 에스파냐가 먹고 있었던 곳이었거든. 왜? 에스파냐가 신항로 개척했었지. 신항로 개척하면서 마젤란 일행이 성공했었다가 마젤란이 필리핀 연안에서 사망했다고 했었지. 그때 에스파냐가 필리핀을 눈독 들여둔 거야. 그래서 원래 식민 지배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필리핀이 너무 탐났던 거지.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겨버렸네. 그래서 필리핀도 미국이 갖기로 합니다. 자, 그 다음 영국. 영국 일단 아까 어디 가졌다고? 인도 먹었다 그래서 플라시 전투 하면서. 그런데 여기 말고도 또 어디를 갔냐면요. 얘는 오세아니아까지 내려오거든요. 우리 오스트레일리아는 다른 말로 뭐? 호주 먹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돼 있는데 분명히 그 오스트리아랑 헷갈리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일단 호주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에 하나 더 있는데 뉴질랜드. 맞아요. 뉴질랜드도 먹어요. 그래서 호주랑 뉴질랜드의 국기를 자세히 보시면 영국의 국기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독일.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섬들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우리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위쪽으로 가면은 태평양 연안에 섬이 있습니다. 비스마르크 제도, 그 다음에 마셜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섬 위주로 독일은 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셜 제도. 그래서 이런 섬 위주로 먹었다. 그래서 아시아도 이렇게 분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땅 따먹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에 쓰인 국가들 한번 잘 볼래?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얘네 공통점이 있다? 나중에 뭐 일으키는 애들인데? 세계대전에 참여한 애들인 거야. 독일이랑 오스트리아랑 이탈리아. 걔네가 일단은 추축국 진영에 있었던 애들인 거고, 그 다음에 연합군 진영, 뭐 삼국동맹, 삼국협상 이런 것 등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는 사실 뭐 정리해보자면 이런 거야. 처음에 인종주의랑 사회진화론 때문에 누군가를 식민 지배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지도 않게 되었고 정당화돼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 때문에 일단 아프리카가 제일 먼저 분할되었고 영국, 프랑스가 제일 먼저 아프리카 분할에 참여했었다고. 근데 뒤늦게 누가 다시 들어왔다고? 독일. 그래서 모로코 사건, 파쇼다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거야. 그런데 아시아로 이제는 확대가 됐었고 아시아에서 영국은 뭘 먹었어? 베트남은? 프랑스. 맞아요. 인도차이나에 베트남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는? 영국. 그치. 필리핀은? 미국.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도 여기까지입니다.